환율 1,470원 공포에 가려진 진짜 이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IMF와 다른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환율은 고공행진 중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불안한데 주식은 오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IMF 때처럼 모두가 달러를 들고 뛰쳐나가야 할 것 같은 숫자인데 시장은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뉴스는 위기라고 말하는데 통장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폭풍 전야인지 헷갈리는 순간입니다. 오르는 환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높은 환율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지금 이 시장의 진짜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환율은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숫자였습니다. 수출입 담당자나 유학생, 여행 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증권사 창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환율이 더 오르냐는 말입니다. 30대 직장인 이 과장 이야기를 해보죠. 매달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샀는데 어느 날 계좌를 열어보니 주가는 그대로인데 자산이 10% 가까이 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계산해보니 답은 환율이었습니다. 원화로 환산되는 순간 숫자가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환율은 뉴스가 아니라 통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채권이 조용해도 환율 하나로 자산이 움직이는 걸 직접 보게 되죠.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환율은 이제 배경이 아닙니다. 주식 수익률, 해외 투자 성과, 심지어 현금 가치까지 건드리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산을 볼 때 가격보다 먼저 통화를 봅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어떤 통화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환율은 경제 뉴스가 아니라 내 자산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를 보면 과거와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달러 빚을 못 갚을까봐 환율이 튀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국민연금부터 대기업, 개인 투자자까지 달러를 사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사고, 채권 사고, 공장까지 세우면서 달러 수요가 폭증한 겁니다. 쉽게 말해 도망치는 돈이 아니라 투자하러 나가는 돈이 많아진 거죠.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한국은 달러 빚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달러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국가 전체로 보면 부담도 있지만 동시에 달러 자산을 가진 쪽은 자동으로 자산이 불어납니다. 실제로 해외 주식이나 ETF를 가진 사람들은 주가가 제자리여도 평가 금액이 오르는 걸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환율 상승은 모두에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누군가에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환율 숫자 자체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매번 환율 뉴스에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가 아니라 구조 변화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뉴스를 보면 전부 달러 강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 유로화는 달러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고 글로벌 기준에서 달러는 압도적인 승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달러가 폭주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러가 강한 게 아니라 원화가 유독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달러가 왜 이렇게 오르는가가 아니라 왜 원화만 이렇게 힘을 못 쓸까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투자 자금, 무역 구조 변화, 금리 차이까지 겹치면서 원화에 계속 부담이 쌓여왔습니다. 이게 한 번에 터지니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숫자만 보면 공포가 커지지만 구조를 보면 감정이 조금 식습니다. 이건 글로벌 달러 쇼크라기보단 한국 원화의 체력 문제에 가깝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통화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걸 이해하면 대응도 달라집니다. 달러가 무너질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원화 약세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자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버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환율만 보면 몸이 먼저 굳지만 지금을 IMF와 겹쳐보는 순간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때는 나라가 달러를 갚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고 그래서 외국인은 주식을 던지고 국채 금리는 폭등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자금도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환율은 오르는데 주가는 버티고 국채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IMF 때는 상상도 못할 그림이었습니다. 그땐 환율이 오르는 순간 모든 지표가 동시에 무너졌거든요. 지금은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이 해외로 투자되면서 환율이 오르고 동시에 국내 시장에는 다른 형태의 유동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버티는 거죠. 이 상황을 위기로만 보면 계속 불안합니다. 하지만 구조로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환율 상승은 공포 신호가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가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IMF의 기억으로만 해석할 때 생깁니다. 지금 시장은 붕괴가 아니라 재배치의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 잘못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요즘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달러든 여러 자산에 나눠 담고 비중을 계속 조정합니다. 예전엔 한 종목에 몰아넣고 기다리는 방식이 익숙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건 태도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꼼꼼합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젓던 사람들이 지금은 소액이라도 구조를 이해하려고 공부합니다.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한 조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를 만나도 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이 환율 구조에서 어떤 리스크가 가장 크냐고, 지금 놓치고 있는 변수가 뭐냐고요. 방향을 맞추려 하기보다 잘못됐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클수록 결정은 느리지만 한번 움직이면 단단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숫자와 구조로 판단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이런 태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드는 변수는 단순합니다. 트럼프라는 이름 하나입니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다가도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관세를 때릴 것처럼 하다 유예해버립니다. 이 한마디에 환율이 10원, 20원씩 흔들리고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바로 바뀝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측하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시장은 방향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사람보다 출렁임을 견디는 사람이 살아남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정책은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며 한쪽에 몰아타는 겁니다. 트럼프 발언 하나에 확신을 갖고 베팅하면 다음날 그 확신은 바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확신을 부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전망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환율이 튈 수 있다는 전제, 주가가 갑자기 꺾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시장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된 사람에게만 시간을 벌어줍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공포에 반응하는 겁니다. 환율이 튄다는 뉴스 하나에 자산을 급하게 던지는 순간 손실은 확정됩니다. 시장은 늘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위기 때마다 가장 많이 팔린 자산은 시간이 지나 가장 먼저 회복됐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급락장에서 공황 매도를 한 사람들은 바닥에서 나갔고 조금만 버틴 사람들은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방향을 맞춰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동시에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변동성은 기회를 섞어서 들어옵니다. 시장은 사람의 감정을 시험합니다. 불안할수록 행동하고 싶어지지만 그 행동이 수익을 깎아먹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미리 정한 기준 없이 움직이면 시장의 파도에 그대로 휩쓸립니다. 공포 매도는 손실을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손실을 고정시키는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 하나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환율이 몇 원이 됐는지보다 전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 자산, 한 통화에만 기대는 포트폴리오는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휘청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산을 나눈다는 건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택입니다. 주식만 들고 있으면 환율에 흔들리고
원화 자산만 들고 있으면 통화 약세를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외화를 섞어두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흔들릴 때 다른 하나가 버팀목이 됩니다.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모두 조금씩 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움직임을 하는 자산을 조합해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여러 개 들고 있으면 분산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시장을 완벽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구조를 이해하고 분산한 사람은 큰 실수를 피합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생존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자리를 나누는 전략이 결국 자산을 지켜줍니다. 변동성은 위헌처럼 보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드문 기회입니다. 시장이 출렁일수록 가격은 감정에 의해 과하게 움직이고 그 틈이 생깁니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우량 자산은 이유보다 공포로 싸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수록 적립식과 분할 매수가 힘을 발휘합니다. 한 번에 맞추려 하지 않고 시간을 나눠 접근하면 가격의 파도를 평균화할 수 있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흔들릴수록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급변할 때 손을 떼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쏠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 반대편에 보상을 둡니다. 모두가 던질 때 주워 담고 모두가 확신할 때 비중을 줄이는 단순한 원칙이 장기 성과를 만듭니다. 결국 승부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에서 갈립니다. 변동성을 피하려 하기보다 전제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준비된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의 격차로 드러납니다. 환율이 요동칠수록 자산의 중심은 더 단단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지금 들어가도 되냐는 질문인데 그 순간 이미 방향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신 장기 기준을 세운 사람들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위험의 크기를 아는 겁니다. 남들이 견딘다고 해서 나도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면을 망칠 정도라면 이미 과한 비중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오래 들고 갈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밸런싱은 핵심입니다. 잘 오른 자산은 조금 덜어내고 뒤처진 자산은 다시 채웁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는 순간 시장의 소음은 줄어듭니다. 결국 자산 방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환율이 몇 원이 되든 이 원칙이 지켜지는 사람만 끝까지 남습니다. 지금의 환율은 과거의 공포 공식으로 해석하면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돈의 흐름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려 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분산과 장기라는 원칙을 지키면 변동성은 위협이 아니라 배경이 됩니다. 시장은 흔들려도 중심이 잡힌 자산은 끝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 세운 투자 기준을 지키는 힘입니다.